양쌤 양성 아름다운 가을에 어울리는 저의 친구 중년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집에 오는 길에는요 차들이 쌩쌩 오가는 도로에 떨어진 이른 가을 낙엽 한 송이를 주워서 송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길가로 옮겨주었습니다. 왜요? 교통사고 날까봐요. 차에 차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누가요? 낙엽이요. 제가 왜 이러죠? 봐주세요. 가을이잖아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 우리 주제의 간판인 CU에서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나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4살 어떤 청년이 추석이 지나고 CU 편의점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 내 광고 영상 화면에 자신의 어린 시절 화면이 팍 뜨더랍니다.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의 깜짝 카메라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카메라일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CU는 연중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의 깊게 보지만 그 얼굴이 다 그 얼굴 같아서 마음에 담아두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었더라고요. 다른 아무도 보지 않고 기억 못해도 정작 그 집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CU 편의점 광고 영상에 뜨자 놀란 이 청년, 바로 이 청년이 그 경우였던 겁니다. 4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란 이 청년은 본인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아프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양쌤 영성. 자, 이런 재미있는 글자 CU 간판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암호도 아니고 희한하죠? 숫자하고 알파벳이 섞여 있어요. 시계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이거 분명히 시간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24는 숫자 24입니다. 알파벳 형님 H 또는 동생 H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hours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H 하면 24시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숫자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한글로 읽겠습니다. 24 hours, 24 hours, 24 hours. 그 옆에 있는 작은 예쁜 글자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요거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요것은요, 이미 글자를 뛰어넘었어요. 어떤 기호로 우리 눈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가게를 열다 닫다 말할 때 열었다는 뜻입니다. open, open, open. 합쳐볼까요? 24 hours open, 24 hours open, 24 hours open. 24시간 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게는 하루 종일 문을 연다. 니네가 새벽에 와도 되고 니네가 깜깜한 밤에 와도 되고 이른 아침에 와도 재수없다고 안 할 테니까 와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하루 종일 연다. 이런 뜻은 24H로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연다. 명절 공휴일 연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다 연다. 이거를 표시하려면 무엇을 첨가하면 좋을까요? 자, 복잡하면 너무 어렵겠죠? 자, 숫자 하나면 딱 됩니다. 정답은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숫자 7은 7일을 의미합니다. 월화수목금토 1 이렇게 7일 모두 연다는 의미가 확실해지면 굳이 뒤에 있는 hours 시간을 나타내는 h를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24 이렇게 줄 긋고 7이라고만 써넣기도 합니다. 또 이게 많이 익숙해진 곳은요.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247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매일매일 문을 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르신들 대부분은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팍 박혀 계시죠. 자, 그런데 과연 매일 쉬지 않고 문을 열어서 문제가 되는 나라도 있을까요?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8년 3월 18일 매일 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달간의 긴 여름 휴가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가게를 연 빵집 주인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벌금 400만 원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가게들의 반응은 이렇답니다. 빵을 굽는 일이 얼마나 장인의 정신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루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벌금,
벌금에 동의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프랑스인들이 예전에 빵 굽는 일을 아주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트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천연 효모로만 빵을 굽던 시절, 그러니까 바게트 빵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때는 직접 효모도 키우고 반죽이 부푸는 시간을 빵의 종류에 따라서 다 기다려야 하니까 제빵사라는 직업은 잠조차도 자기 힘든 아주 고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 이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계기가 바로 이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심지어 이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노동 집약도가 높은 제빵사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빵사 같은 경우에 쉬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근거에서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살던 뉴질랜드에서 체험한 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뉴질랜드의 어느 날부터 갑자기 24/7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 6, 7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매장, 카운트다운이라는 대형마트가 갑자기 간판에다가 어느 날부터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두 신기했어요. 바빠서 밤 12시가 넘어서 장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 카운트다운에 갔죠. 그런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 마켓을 다 전세내서 장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른 사람들 역시 야간 장보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4/7의 간판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한국에 나온 이후 2018년 기사에 의하면 당시에 뉴질랜드 전역 카운트다운 매장 중에서 오직 한 개 매장만 24시간 영업을 한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장사가 안 될까? 이게 왜 안 먹혀 들어갈까? 여러분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뉴질랜드 저희 집을 방문하신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머머머머, 밤이 깜깜해요. 어머, 신기해라. 아, 적어도 깜깜한 밤을 원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24/7의 슈퍼마켓은 매력이 없는 것 같죠? 네. 이런 기호는 어떻게 읽을까요?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2012 이렇게라고 쓰여 있네요. since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데 장사를 잘하고 신뢰를 얻어서 하나도 망하지 않고 아주 전통을 쭉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그런 훌륭한 회사다. 훌륭한 가게다. 그러니까 니네 믿고 와라. 이런 뜻을 포함하는 겁니다. since, since, since.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빨간 떡볶이의 유구한 전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조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도 하시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어떤가요? since 195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몇 개의 간판을 보시죠.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던 간판에 이런 기록이 있었답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셔서 전문가가 되신 가게 주인장들을 약쌤 영쌤이 칭찬합니다. 혹 공짜 제주도 비행기 티켓 이벤트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3년 전 겨울방학 기간에 저희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아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기회가 없었죠. 자, 양궁장에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인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공짜 제주도 비행기 티켓 이벤트를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사실 양궁비가 좀 비쌌대요. 그런데 부모님을 제주도 보내드릴 희망에 가득 차서 이벤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사실 양궁이 취미인 아들로서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결과는 네, 무료 비행기 티켓 2장을 얻었지요. 이 정도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분들이 아,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 한국에 온 아들이나 또 이런 걸 처음 당한 저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 양궁장 이러다 망하겠다. 너무 안 됐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자,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벤트, 사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몇 분이 무료 가족 사진 찍어드립니다. 이 이벤트에 감사하게 당첨이 되셔서 약 100만 원가량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행사, 사건을 말할 때 이벤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인들을 대신해서 이 사기꾼들을 위한 삼행시 제가 정전해 봅니다. 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밴댕이 속걸머리 같은 새끼들. 트로 시작하는 1563개의 단어들과 트로 끝나는 8355개의 단어 수만큼 카메라에 기스 팍팍 날아.
요즘 지갑에서 잠자는 사우나 회원권 한 장씩들 있으신가요? 회원권이라는 말이 바로 멤버십이라는 말이에요. 멤버십은 멤버와 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제 경상도 하지만 우리 만질게 회원 아이가. 자, 이럴 때 멤버. 자, 그런데 회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격이 돼야 되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낼 능력이 돼야 반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는 회원, 쉽은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십은 우리 멤버가 되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membership, membership, membership. 한글날을 맞이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살아있어서 변해가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200년 뒤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의 소통의 즐거움을 위해 영어를 말할 수는 있으나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등한하지 않습니다. 자, 영쌤.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제 영상 소개해 주셔서 한국의 문해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